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라플라스 변화는요, 이와 같이 타임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영역이 옮겨갑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6가지 오퍼레이션이었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과 S 도메인에서의 미분, 그리고 T 도메인에서의 적분과 S 도메인에서의 적분을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 적분은요, S를 곱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S 도메인에서의 시프팅, T 도메인에서의 시프팅을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이미 알고 있는 7개의 연산자와 관계입니다. 덧셈을 먼저 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것은요,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하고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동일하고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요, 라플라스 변환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함수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콘볼루션은 이와 같은 적분으로 정의가 되고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콘볼루션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곱하기로 바뀝니다. 이것은 라플라스 변환의 보석 같은 성질이고요, 특별히 라플라스 변환에서 디락 델타 함수는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항동은 1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콘볼루션이 곱하기로 가면요, 그 밑에 있는 항동원들은 서로 대응을 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연산자 자체가 연산자 자체로 변합니다. 마치 로그에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뀐 것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콘볼루션에 대한 개념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락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항동원 1이 되는 보석 같은 성질은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미분 연산자와 결합하는 것이요, 출생의 비밀이었죠. 이때 마지막 초기 값을 빼는 것이요, 라플라스 변환의 아주 큰 선물입니다. 이러한 초기 값을 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초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1개 미분에 대한 경우고요, 2개 미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S에 관한 다항식처럼 전개가 됩니다. 마지막에 초기 값을 빼는 것은요, 주어진 함수에서 한 단계 낮은 미분 단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에서 미분과 적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요, 거듭 제곱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공식에서는 S에 관한 다항식이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정의되고서 함수 관점에서 시작할 것인지 연산자 관점에서 시작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피토스터디의 접근 방법은요, 이와 같이 연산자를 먼저 배우고요,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합니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디락 델타 함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데요, 항동은 1로 변환됩니다. 우리가 실수에서 0과 1만 있으면 모든 실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함수에 대해서도요, 디락 델타 함수가 항동은 1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디락 델타 함수는요, t는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0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유한한 값 1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화는 이와 같이 적분하면 1이 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타난 함수는 헤비사이드 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단위 계단 함수인데요, t가 음수일 때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이라고 써도 크게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디락 델타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함수값이 1이 되는 것은요, 헤비사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디락 델타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헤비사이드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갈 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죠. 그것이 바로 디락 델타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높이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비사이드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디락 델타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수학적으로는요, 엄밀히 말해서 디락 델타와 헤비사이드는요, 함수가 아니라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엄밀한 정의와 해석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개념과 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디락 델타 함수,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1을 적분해서 t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는요, s분의 1을 곱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s제곱분질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적분해 나가면요, 이와 같이 k 팩토리얼 분의 t의 k승이 됩니다. 이것은 s에 관해서는요, sk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보통 다항식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t의 k 거듭제곱으로 쓰는데요. 이것은 k 팩토리얼과 k 플러스 1이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테일러 시리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k 팩토리얼 분의 t의 거듭제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형으로 씁니다. 다음번 함수로는 exponential at입니다. 이것은 함수를 적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shifting 오퍼레이션으로부터 구한 것입니다. 헤비사이드 함수 1에다가 exponential at를 곱해서 이와 같이 shifting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a가 복소수라면요, 이와 같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ia가 됩니다. 이것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게 되면요, 코사인 at는 이와 같이 실수부의 s가 되고요, 사인 at는 허수부의 a가 됩니다. 이러한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코사인은 항상 실수부, 사인은 허수부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사인은 로얄 패밀리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a를 집어넣으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이퍼볼릭 함수를 이용하면요, 이와 같이 s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하이퍼볼릭 사인도 마찬가지로 a가 분자에 옵니다. 이러한 5개의 공식은요, 주어진 exponential at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은 실수부, 사인은 허수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코사인은 짝수함수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홀수함수가 됩니다. 사인 함수는 홀수함수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짝수함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연산자를 모두 공부하면요, 함수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전 문제인데요,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아크 코탄젠트 함수가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연산자를 쓰면 될까요? 미분하는 것과 적분하는 것, s분의 1을 곱하는 것과 s를 곱하는 것입니다. 미분이 가장 쉬워 보이네요. 그래서 s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이 결과를 이용하면요, 결국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것은 미분과 같습니다. 주어진 공식이죠. 그 결과는 이와 같고요,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은요, 사인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t와 ft를 곱한 것은요, sin t가 되니까 주어진 함수는요, 이와 같이 t분의 sin t가 됩니다. 처음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공식만 알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분 방정식 응용인데요, 이와 같이 t에 대한 미분 연산자를 모아서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함수의 초기값이 0인 경우에요, 이와 같이 먼저 디락 델타에 해당하는 해를 구합니다. 그것을 phi 함수라고 하면요,
임의의 함수 ft가 주어지면요, 대응하는 yt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yt는요, 이와 같이 phi 함수와 f의 컨볼루션으로 답이 구해집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이유는요, 디락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개념 카드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이 0이 아닌 경우는요, 이와 같이 y 서브 y라는 이니셜 솔루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ft라는 인풋에 의한 리스판스이고요, 이것은 초기 값에 의한 리스판스가 됩니다. 이것은 각각의 오더의 초기 값에 대한 슈퍼포지션을 하면 되는데요, t는 0일 때 y 값, 그리고 y 프라임 값, 이런 것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해서 슈퍼포지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상계수 미분 방식의 일반회입니다. 주어진 개수는 모두 상수라고 하고요, 이게 미분 방식입니다. 디락 델타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phi라고 하면요, 이와 같은 컨볼루션과 두 개의 슈퍼포지션 중첩으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락 델타에 해당하는 솔루션 phi를 구해 볼까요? 오메가 서브 n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메가를 정의합니다. 지타값이 1보다 크거나 작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작을 때는요, s라는 함수는 sin, c라는 함수는 코사인이라고 하고요, 1보다 클 때는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정의합니다. 지타값이 1이 아닌 경우에 phi 함수는요, 이와 같이 s 함수로 주어지고요, fc 함수는 c 함수와 s 함수의 결합으로 주어집니다. 만약에 지타값이 1인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t를 곱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 페이지의 결과를 화면 캡처해 두면 이계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기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 볼까요? 대문자 t를요, 함수의 주기라고 하면요, 이와 같이 함수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비사이드 함수를요, 이와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느 쪽 하나는 음수와 양수가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1이거나 1 더하기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주어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요, 이것은 헤비사이드 함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두 개를 나누고요, 앞에 거는 0부터 t까지 해서는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분으로 되고요, 뒷부분은 헤비사이드 함수를 곱한 것은요, 시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st 거듭 제곱이 되고요, 시프팅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t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기 함수이므로 같게 되고요, 뒷부분은 주어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면요, 이와 같은 주기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와 같이 선형 미분 방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주기 함수인데요, 반복되는 신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아주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에서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는 영예의 개념입니다. 디락 델타 함수, 불연속 함수에 대한 해를 구하면요, 아무 입력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형 방정식의 경우이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눈을 감고 있는 복서가 샌드백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풍선이면요, 금방 알아채겠죠? 미분 방식을 풀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샌드백을 때린 경우와 두 개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디락 델타 함수로서 한 번만 툭 쳐보면요, 이것이 풍선인지 샌드백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분 방식도요, 한 번만 툭 치는 이런 디락 델타를 주면요,
리스판스 값을 보면은 이것은 풍선이구나 아니면 샌드백이구나 아는 것과 똑같이 함수의 성질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락 델타에 해당하는 phi 함수만 구하면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도 바로 솔루션이 구해집니다. 이것이 라플라스 변환을 응용하는 넘버원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는 응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프로베니어스 방법도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불연속 함수가 나타나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미분 방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디락 델타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복서가 샌드백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툭툭 칩니다. 그러면 샌드백은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쳐두고 이 샌드백의 움직임을 알면요, 1초, 5초, 8초 이런 식으로 계속 복서가 샌드백을 때린 다음에 어떤 운동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플라스 변환 자체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yt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그마가 마이너스 0.3, 오메가가 파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엠샷메스를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이와 같은 감쇄 진동이고요.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봅니다. 익스포넨셜과 익스포넨셜이 곱해지니까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실수분만 구해야 되니까요, 이와 같이 답이 나오는데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을 구하면요,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인데요, 여기서 실수분은요, 감쇄 진동에서 포락선 엔벨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파란색과 녹색 선을 말합니다. 진동을 감싸고 있는 엔벨롭 포락선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실수부이고요, 허수부는요, 이와 같이 정연파의 주기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yt는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S도메인 콤플렉스 S평면이죠. 이 평면에서의 거동하는 연구 분야가 루트 로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y에 관한 미분 방식이 있고요, ft는 입력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솔루션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S평면에서요, 시그마가 음수인 쪽은 스테이블입니다. 감쇄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것이고요, 시그마가 양수라면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언스테이블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이와 같은 미분 방식에서 디락 델타 함수, 다시 말해서 복서가 풍선이나 샌드백을 한번 툭 쳐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성질을 알 수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 등 많은 성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함수가 주어지면요, 바로 이와 같이 해가 구해집니다. 라플라스 변화는 이와 같이 미분 방식을 푸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분 방식이 선형일 때만 해당되고요, 비선형인 경우에는요, 주어진 점 근처에서 적절히 선형한 다음에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